시댁 식구들 중에 얄미운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굴 뽑을까?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 시동생? 아마도 대개는 시누이를 꼽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모든 집이 시누이 올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잘 지내는 집도 있다. 시누이가 2명인 영주씨는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나름대로 잘 해결한 사람이다. 학원 강사인 영주씨는 연년생인 남매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육아와 살림은 대부분 시어머니께서 도맡아 하고 계시는 편이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오전에는 시간이 좀 나서 가끔씩 집안일과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밤에 늦게 들어오니 피곤해서 그것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다. 영주씨는 처음부터 시누이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갑인 큰 시누이는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도 가끔씩 같이 만나기도 했고 2살 차이가 나는 막내 시누이는 동생이 없던 그녀에게 마치 친동생 같았다. 그녀는 결혼 전까지도 시누이 올케 간에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실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왜 친자매처럼 지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큰 아이를 낳은 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관계가 둘째를 낳은 후 더 나빠졌다. 그동안 시누이들도 차례대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가끔 친정에 들러보면 친정어머니가 모든 살림과 육아를 맡고 계시면서 하루 종일 분주하고 피곤해하시는 모습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영주씨 나름으로는 가끔씩 시어머님을 쉬게 해드리려고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는 등 신경을 썼지만 시누이들은 오직 나이 드신 친정어머니가 희생하는 것만 안타까워했다. 영주씨 큰 시누이는 자기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직장생활을 했다. 가끔 퇴근하면 그 시누이가 와 있곤 했는데 영주씨가 신발을 벗자마자 언니 빨리 애나 받아 업어요 하며 못마땅하게 쏘아붙이는 식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녀는 뒤통수가 화끈거려지고 서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애를 받아들여야 했다. 엄마, 요즘에는 애들을 다 놀이방에서 키워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고생하세요. 나도 다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사서 고생을 하신다고 친정에 들를 때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녀가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고생은 생각도 않는다며 영주씨를 헐뜯곤 했다. 그럴 때면 도대체 결혼 전 친구 같던 시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흔히 듣던 얄미운 시누이 모습 그대로였다. 사실 영주씨도 시어머니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난 괜찮다.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너도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여자가 배운 걸 다 못 써먹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소질이다 하시며 죄송스러워하는 영주씨를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친정에 와서 그런 식으로 볼멘소리를 하는 시누이들을 혼내주고 나무라셨다. 시어머니의 그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영주씨의 마음속에서는 시누이들을 향한 미움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생각해서 예의는 지키고 있었으나 시누이들이 집에 오면 대본 싫은 마음부터 들었다. 그 무렵 시누이들과 사이가 더 멀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둘째가 막 돌을 넘겼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자 큰 시누이가 모처럼 전화를 했다. 언니 이번 엄마 생신 때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가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어디 시원한 곳에 놀러가서 보낼까요? 어떠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막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물어봐야겠네요. 며칠 후 영주씨는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 너 나 좀 보자. 내가 언제 생일상 먹겠다고 했냐? 너 바쁜 거 다 아니까 생일상 차릴 필요 없다. 난 네가 적어도 그럴 줄 몰랐다. 와, 세상에. 무슨 말씀이세요? 낮에 작은애가 전화로 그러더라. 네가 내 생일상 차리기 싫다고 어디로 놀러가자고 했다며? 내가 언제 놀러가고 싶다고 했냐?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했냐? 영주씨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가 무심코 꺼낸 말을 시누이들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해석해서 시어머니께 이른 것이다. 아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날씨도 덥고 어머니도 애들하고 신랑이 하느라 지쳤을 테고 해서 겸사겸사 어디 가서 쉬었다 오자고 한 말이었어요.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되어서 결국 시어머니께 눈밖에 난 며느리가 되고 말았다. 영주씨는 도저히 시누이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날씨가 더우니까 생신을 핑계삼아 시어머니도 푹 쉬실 겸 며칠 근사하게 쉬었다 오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한 자기 마음과는 달리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멋대로 생각해내는 시누이들이 얄밉게만 느껴졌다. 그 일로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까지도 소원해지면서 그동안 조금씩 쌓여있던 미움도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급기야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 힘들면 이혼이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영주씨는 문득 결혼 전 시누이들과 다정하게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변한 것이 시누이들 탓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시누이들이 변해서 그녀를 걸고 넘어진다는 생각만 했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스스로가 완벽한 며느리, 옳게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렇게 며칠을 애쓰면서 영주씨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께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는가? 아이가 아파서 시어머니께서 힘이 드실 때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을 10분 살려서 안 가도 될 회식 자리까지 참석한 적이 있지 않던가?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더러 작은 시누이가 어쩌다 볼 일이 있어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면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더 피곤하겠구나. 전업주부가 왜 애를 맡긴다 하면서 투덜거렸던 자기 모습이 생각났다. 그런 마음들이 시누이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해도 어딘가 불편해했을 그녀의 마음이 보였을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에게도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시댁 식구들을 향한 미움이 봄눈 녹듯이 녹았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후 용기를 내서 시누이들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께도 용서를 구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썼고 가끔씩 집에 들르는 시누이들에게도 밝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선물을 하나 하더라도 예전에는 마지못해 사서는 생색내기에 바빴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 내 화장품 하나 덜 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려고 했고 작은 것을 사더라도 정성스럽게 물건을 고르려고 했다.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 하다못해 된장찌개라도 새로 끓여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주고 받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자 시누이들도 달라졌다. 물론 영주씨가 마음을 바꾸자마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누이들도 오랫동안 그녀에게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단번에 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녀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과거의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영주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종종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그러한 노력이 쌓여서 시누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결혼 전처럼 격이 없는 친구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뭐랄까 좀 더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